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아주 친숙하면서도 매력적인 과일, 바로 포도입니다. 특히 여름과 가을, 생각만 해도 입가에 침이 고이는 과일이죠. 포도 좋아하시나요? 네, 아마 싫어하는 분 찾기 힘들걸요? 정말 대중적인 과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맛있는 포도가 단순한 간식을 넘어서요. 우리 건강, 특히 50대 이후의 건강관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점들이 많더군요. 맞아요. 저도 자료를 훑어보면서 이 정도였어? 하고 놀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냥 흔히 아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포도 속에 감춰진 영양학적 가치랄까? 그런 건강 효능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포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아하 하는 깨달음을 드리는 그런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포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신경 쓰이는 심혈관 건강, 또 뇌기능, 그리고 피부 노화 방지 같은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자료들이 강조하는 섭취 시 유의점은 무엇인지 근거에 기반해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것은 역시 항산화 성분이었어요. 특히 포도 껍질에 풍부하다는 레스베라트롤. 이게 그냥 몸에 좋은 성분이다 이런 막연한 개념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요? 자료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나요? 네, 그 레스페라트롤이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점 외에도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또 혈관 내벽 세포의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료 중 일부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혈관을 좀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 혈소판이 엉겨붙는 것을 막아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까지 시사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혈관을 청소하고 유연하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노화를 늦춘다 이 차원을 넘어서 혈관 자체의 건강과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거군요. 50대 이후 혈압 상승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포도가 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훨씬 구체적으로 와닿네요. 특히 자료에서 어두운 색, 그러니까 보라색이나 검은색에 가까운 포도일수록 폴리페놀 함량이 더 높다고 강조하던데 이 폴리페놀도 레스베라트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기능이 있나요? 폴리페놀은 사실 레스베라트롤을 포함하는 더 큰 범주의 항산화 물질 그룹이에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료에 따르면 포도에 함유된 다양한 폴리페놀들은 레스베라트롤처럼 혈관 보호 효과도 물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있잖아요. 그걸 효과적으로 중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성분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단일 성분보다는 다양한 폴리페놀이 함유된 포도 전체를 섭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흔히 와인이 심장에 좋다는 속설도 이 폴리페놀에서 나온 거긴 한데 자료들은 한결같이 알코올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와인보다는 생포도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건강상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인 신화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기억력 문제인데요. 저도 가끔 깜딱깜딱할 때마다 혹시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포도가 뇌 건강과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성분 덕분이고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걸까요? 단순히 뇌에 좋다더라 이상의 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플라보노이드라는 또 다른 종류의 폴리페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료에 포함된 몇몇 연구들을 보면 포도 속 플라보노이드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뇌는 아시다시피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큰 기관이라서 원활한 혈액 공급이 필수적이거든요. 바로 이 혈류 개선이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일부 자료는 플라보노이드가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촉진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 생성을 돕는 신경 가소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즉, 단순히 뇌세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뇌의 학습 및 기억 능력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뇌 혈류 개선뿐만 아니라 신경세포 연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단순히 혈액순환 개선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걸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 혹시 권장량 같은 언급이 있었나요?
흥미롭게도요, 자료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꾸준함을 더 강조합니다. 매일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뇌 기능 유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식으로 하루 한 줌 정도? 그 정도 포도를 꾸준히 먹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제안입니다. 과도한 섭취보다는 지속적인 섭취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기억해 둬야겠네요. 심장, 뇌에 이어서 이번에는 피부입니다. 먹는 것만으로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인데요. 포도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료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나요? 혹시 자외선 차단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된 레스베라트롤이나 다른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잖아요. 그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 그걸 막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게 피부 세포의 DNA 손상을 줄이고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콜라겐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죠. 결과적으로 피부 속부터 건강해지면서 탄력이 유지되고 또 피부톤이 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포도 추출물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결과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게 자외선 차단제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 속 콜라겐 보호까지. 와, 생각보다 훨씬 근본적인 부분에 작용하는군요. 자외선 차단제는 당연히 계속 써야겠지만 이너뷰티 관점에서 포도를 챙겨 먹는 것이 의미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분들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고백하자면 씨 없는 포도를 선호하고 껍질은 가끔 뱉어내기도 했는데 자료를 보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영양 섭취 효율 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들은 한 목소리로 포도의 영양소가 과육뿐만 아니라 껍질과 씨앗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껍질에는 앞서 길게 설명드린 레스베라토르과 다양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아주 풍부하고요. 심지어 씨앗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항산화 성분하고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껍질의 약간 떫은 맛이나 씨앗의 그 딱딱한 식감이 불편할 수는 있죠. 하지만 영양적인 측면만 딱 고려한다면 이들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포도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자료는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껍질과 씨앗에 핵심 영양소가 몰려있다니.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씨 없는 포도만 찾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껍질째 먹으려면 아무래도 세척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잔류농약이나 이물질 걱정 때문에 오히려 껍질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료에서 안전하게 세척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 세척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역시 흐르는 물에 포도송이를 충분히 헹구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료들은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약간 푼 물에 포도를 한 1, 2분 정도? 그 정도 담갔다가 다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 농약이나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약간의 수고가 더해지지만 껍질과 씨의 풍부한 영양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가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세척해서 껍질째, 그리고 가능하다면 씨까지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건데요. 오후에 좀 피곤하거나 출출할 때 포도 몇 알 먹으면 금방 기운이 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것도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뭔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포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80% 이상이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고요. 동시에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단순당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당분들이 우리 몸에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서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로감을 느낄 때 포도를 섭취하면 신속하게 에너지를 보충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합니다. 특히 운동 후나 기력이 좀 떨어졌을 때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죠.
옛날 농부들이 힘든 일 하고 나서 포도를 찾았던 것도 바로 이런 빠른 에너지 공급 능력과 수분 보충 효과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빠른 에너지 충전이 필요할 때 뭐 초콜릿 같은 것 대신 포도를 선택하는 게 훨씬 건강한 방법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포도지만 자료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역시나 그 당분 함량이 문제일까요? 정확합니다. 포도의 단맛은 큰 매력이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포도는 다른 과일들에 비해 당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해요. 따라서 맛있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께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건강한 사람이라도 과도한 당분 섭취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으므로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량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료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양으로 하루에 종이컵 반 컵에서 한 컵 분량, 혹은 작은 송이로 한 송이 정도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략 한 15알에서 20알 내외가 되겠네요. 핵심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이 정도 양을 꾸준히 즐기는 것이 포도의 건강 효능은 누리면서 혈당 부담은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 점입니다. 역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거죠. 하루 한 줌 정도 꾸준히. 양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포도에 대해 정말 깊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달콤한 과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심혈관부터 뇌, 피부 건강까지 생각보다 훨씬 다재다능한 면모를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포도는 레스베라트롤,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의 보고라는 것. 이게 세포 노화 방지뿐 아니라 혈관 건강 유지, 특히 혈압 조절과 혈행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뇌 기능 측면에서도 포도는 주목할 만합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억력 유지 및 인지기능 저하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양보다는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었죠. 셋째, 항산화 효과는 피부에도 미쳐서 활성산소로부터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콜라겐 유지에 도움을 줌으로써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껍질과 씨앗까지 함께 먹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 물론 이를 위해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활용한 꼼꼼한 세척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포도의 풍부한 당분 함량을 고려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 한 줌 정도의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까지. 와,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종합해보니 포도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서 우리 몸의 다양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영양캡슐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료들이 주목했듯이 신체 변화에 더 민감해지고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50대 이후의 분들에게는 식단에 포함시킬 가치가 충분한 아주 훌륭한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포도 이야기, 당신에게는 어떠셨나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이제 마트나 시장에서 포도를 볼 때 그냥 지나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한 줌의 포도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맛있고 즐거운 습관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포도 사례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평범한 식재료 속에 의외의 건강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포도에 대한 오늘의 탐구가 당신의 식탁 위 작은 선택들이 건강이라는 긴 여정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냉장고 속 다른 과일이나 채소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힘이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번엔 또 어떤 식재료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일상의 유용한 통찰을 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